제가 엑셀을 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엑셀에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이 추가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분석 차트 제가 데이터를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빠른 분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차트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가 나타나고요. 실제 차트 더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추천 차트라는 게 있고 모든 차트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제가 차트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엑셀이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실은 차트 종류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엑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요즘에 IT 트렌드에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그 이슈화 되면서 엑셀에서도 이거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트리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식형, 그리고 썬버스트.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차트의 종류가 엑셀에 추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가 여기 삽입에 가시면은 차트가 있죠. 이 차트에서 실제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의 종류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추천 차트에 들어가셔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추가된 썬버스트라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캠퍼스와 유형과 담당자 일주 판매 실적이라는 요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것처럼 이제 분류가 조금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 위치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선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차트라는 탭에서 차트 더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추천 차트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모든 차트 쪽에 가셔서 제가 이제 썬버스트라는 차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을 하고 확인이라는 단추를 눌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차트보다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거. 실제 저희가 이 차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실제 차트를 제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요소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차트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데이터라는 탭 쪽에 가시면 그러면 오피스 온라인, 그리고 엑셀 온라인하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그 엑셀과 어떤 점이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탭 쪽에 가시면 실제 데이터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엑셀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치형 버전에서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실제 애저, 윈도우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외부 데이터에 있는 DB 서버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들은 실제 엑셀 온라인 웹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엑셀에서도 새롭게 지원하는 함수 같은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엑셀 시작이라는 템플릿과 이제 그 원형 차트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셀 기능을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서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이제 오피스 앱을 설치하시고 나서요. 엑셀을 실행하신 후에 이 추가 서식 파일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 시작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엑셀 시작에 대한 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들을 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원형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원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형 차트에 대한 종류들을 하나씩 시트를 눌러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셀에서 그 분석하는 부분으로 피벗 테이블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피벗이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피벗 테이블, 자습서, 그리고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 차트 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실제 가이드와 같이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기능 중에 보시고자 한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엑셀에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윈도우즈용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이 2019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라든가 이렇게 이제 추가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차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그 녹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녹화하다 라고 돼 있어서 바로 현재 그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여기 녹화하다 여기 탭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일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슬라이드 쇼에서 바로 레코드를 가지고 녹화하실 수도 있고 그 삽입 탭에 가시면요. 미디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언제 쓰냐면 화면을 캡처할 때 그래서 제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동영상을 캡처해서 그 현재 사용하는 슬라이드에다가 넣겠다 캡처해서 라고 한다면 여기 미디어에 있는 화면 녹화라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녹화 기능이 파워포인트 내에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여기 보시면 팀즈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팀즈를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팀 단위 협업을 하고 팀 단위 협업을 할 때 비대면 회의를 하고자 할 때 현재 지금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팀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바로 비대면 모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폼즈라고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폼즈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문 양식을 만드는 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이 폼즈를 이렇게 선택하면 현재 만들어진 설문 양식을 이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새롭게 양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즈를 통해서는 설문 양식과 또 하나는 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한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폼즈로 퀴즈 만들어서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즈 양식을 바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워드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사실 워드는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워드에서 좀 몇 가지 보여봐 드리면 실제 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모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기 탭 쪽에 가시면 읽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문서 자체의 내용을 출력하지 않죠. 다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디바이스로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워드에 있는 문서를 읽기 모드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다라고 하면 화면을 터치해서 화면을 넘길 수도 있고요. 또 읽기 모드를 했을 때 이 보기 모드에 가시면은 포커스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모드로 해서 약간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탐색창을 통해서 문서에 대한 전체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탐색창을 열어보시면 현재 문서에 스타일이 적용된 목차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목차를 선택하면 바로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페이지라는 탭에서 현재 문서에 대한 전체 레이아웃 페이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 모드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를 보여봐 드리면 보기 탭에 보시면 몰입형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몰입형 리더라는 걸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지 색을 가독성으로 해서 페이지 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라인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자 할 때 포커싱 돼서 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독성과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 줄이라고 선택하고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소리내어 읽기.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 이북 같은 경우에도 읽어주는 기능들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현재 문서의 소리내어 읽기 기능을 켜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워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서 보안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희가 이 문서 보안에 대한 민감도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조금 다르고요. 만약에 관리자가 관리센터에서 이 민감도 레이블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민감도 레이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민감도 레이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컨피덴셜해서 되게 이제 대내, 그러니까 사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죠. 그래서 대비를 할 때는 뭐 애니 유저로 해서 적용해서 문서를 저장해서 보관할 건지 또는 내부용으로만 저희가 쓸 건지 이렇게 해서 문서에 대한 보안 레벨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감도다라는 거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메일 프로그램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엑셀에도 저희가 이렇게 이동해 보면 엑셀에 저희가 홈 탭에 민감도가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으면 엑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홈 탭에 가시면은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레이블을 통해서 문서 보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보안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그 오피스 365 홈포탈로 잠깐 이동을 할 거고요. 현재 보시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포탈 화면 쪽에 가시면 여기에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보안에 대한 부분, 전체 보안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센터에 들어왔고요. 첫 번째, 아까 보셨던 민감도 레이블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 이 관리센터에서요, 이 관리센터를 확장해 보시면 보안에 관련된 부분, 규정 준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요거 익스체인지는 메일 쪽이고요. 쉐어포인트는 문서 협업, 팀즈는 이제 팀 협업이나 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관리센터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보안 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안 및 준수라는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365 디펜더라는 이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저희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실제 이 보안 점수라는 부분 쪽에 가시게 되면 우리 조직의 보안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안 점수를 올리시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제공하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이 보안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보안 점수에 여기 역할들이 개선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적용해 주시면 보안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관리센터 쪽에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규정 준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규정 준수에서는 아까 제가 민감도 레이블을 적용하면 문서에다가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규정 준수 쪽에 여기에서 데이터 분류 쪽에 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적용했던 민감도 레이블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문서에 적용이 됐습니다 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우리 조직의 민감도 레이블에 어떻게 문서가 저장이 됐는지 이런 내용도 이제 관리자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에 대한 부분들, 전체 보안 점수에 대한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제가 전체 관리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자마다 어떤 이제 다단계 인증, 뭐 이렇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는 Azure는요, 윈도우 서버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Azure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중앙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Azure 액티브 디렉토리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시게 되면 관리자 쪽의 메뉴,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 관리센터에 Azure 액티브 디렉토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실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라이선스를 할당한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별 MF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관리자가 사용자마다 다단계 인증으로 해서 암호가 아니라 어떤 인증키를 확인해서 넣도록 하시려면은 이 다단계 인증 서비스에서 해당되는 사용자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FA 상태를 사용할 건지 적용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요, 바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안이라는 부분이 전체 사용자에 대한 보안과 문서에 대한 보안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